파주댁 박명숙입니다. 오늘 스마트 파친구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한종성님이 쓰신 비위드의 파킨슨병 치료약 길라잡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곳은 1장 내가 먹는 약이 궁금해요. 24페이지서부터 52페이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 파킨슨 약에 대해 정리 7년차 때 쓴 비위드 2010년 어느 날 초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7년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약에 대해 잘 몰랐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제대로 된 완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항 파킨슨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면 환우 본인들이 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 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복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항 파킨슨 약에 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항 파킨슨 약이 매우 위험하고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급격히 복용량을 증가하거나 끊어서는 안 되며 내성에 따른 약효 손실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소량의 약을 복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복용량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파킨슨병 환우의 경우 주치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의쌤들이 지식과 진료 경험을 존중하고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전문의쌤들이 파킨슨 환우가 아니라는 점이며 환우 면담 시간이 너무 짧고 환우의 말이나 면담 시의 상태에 따라 환우 상태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우 본인이 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파킨슨 환우의 경우 전문의 선생님들에 따라 처방이 다르지만 아직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 경우 레보도파 없이 도파민 효연제, 마오비 억제제, 아만타틴 등으로 4년을 버텼는데 4년 내내 다리를 질질 끌다가 3년 전부터 레보도파를 복용하고부터 약효 시간 동안 다리를 끌지 않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레보도파와의 허니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레보도파를 복용했다면 지금쯤 더 힘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우의 경우 레보도파를 주 치료제로 하고 도파민 효연제, 콤트 억제제, 마오비 억제제, 아만타딘을 보조 치료제로 같이 투여합니다. 레보도파 대 카비도파 대 엔타카폰의 최대 용량 및 최소 용량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4대1 제제와 10대1 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모든 약은 가급적 4분의 1로 나눠 드시지 마시고 특히 10대1 제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1정이나 2분의 1정 단위로 복용 방법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도 하루하루 몸의 컨디션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오늘은 좋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 평상시에는 정량을 복용하다가 평상시보다 몸이 힘들 경우 시네메트정 100에 25mg을 반으로 나눠 2분의 1정을 하루 1회 또는 2회 추가로 복용합니다. 다음 날은 다시 정량을 복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방형 제제가 일반형 제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방형 제제의 경우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약효가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 일반형 시네메트정을 복용하다가 서방형 시네메트 CR정으로 변경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원상복귀했습니다. 약효 발효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늘었고 동일한 양으로 변경해서 복용했는데 마치 약 용량이 부족한 듯 몸이 잘 움직여주질 않아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약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도파민 효연제의 경우 서방형이 일반형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퀴베 치료 효과는 하루 3에서 9ml 사이일 때 나타난다고 쓰여 있고 미라펙스 하루 1.5mg의 치료 효과는 3mg, 4.5mg, 6mg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콤트 억제제는 아직 복용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나중에 약효가 손실되어 레보도파의 양을 많이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레보도파의 양을 늘리는 대신 콤트 억제제를 복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콤트 억제제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만타딘은 반감기가 12시간이며 최신 연구에 의하면 1일 100mg의 복용도 1일 200mg의 복용과 효과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제 경우 하루 200mg을 복용하다가 하루 100mg로 줄여서 복용하는데 실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만타딘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과거에 한 3개월 끊은 적이 있는데 몸이 무척 힘들어져서 다시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우비 억제제의 1일 복용량은 5에서 10mg입니다. 제 경우 하루 10mg을 복용하다가 하루 5mg로 줄여서 복용합니다. 아만타딘과 더불어 과거에 한 3개월 끊은 적이 있는데 아만타딘을 재복용하면서 마우비 억제제도 같이 재복용하고 있습니다. 2세대 마우비 억제제인 아질렉트가 신경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상용량은 1mg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상 복용량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몸의 컨디션이 다르고 하루하루 몸의 컨디션이 다르고 시간마다 몸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환우 자신보다 몸 상태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고맙게도 항파킨슨 약들이 몸에서 약효를 발휘하지만 병은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고 일정 기간 후에 약효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복용량을 늘리려 할수록 그리고 장기간 복용할수록 부작용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약을 과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약을 끊음으로써 나타나는 병의 악화는 파킨슨 환우들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항파킨슨 약들에 대해 이해하고 과용이나 남용 없이 적절히 복용하시어 완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하시면서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왕초보의 약공부 1 멋진 하루 2019년 5월 19일 약공부를 친정 엄마에게 설명한다면 하고 상상해서 쓴 글입니다. 1. 레보도파 N 카비도파 몰라. 그냥 의사 선생님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어려운 말 하고 그려. 엄마가 지금 신은 신발 235지. 250이면 어떻게 되겠어? 헐렁헐렁 자꾸 벗겨지고 불편해서 나댕기기 힘들겠지. 220 신으면 너무 꼭 껴서 옴쭉 달싹 못하고 나댕기기 불편하겠지. 거봐, 이 약도 마찬가지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불편하단 말이야. 엄마 머릿속에 엄마 운동하는 능력을 도와주는 것,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어. 뭐라고? 도파민? 그게 남들보다 엄청 적어서 이렇게 불편한겨. 그래서 엄마 머릿속에 넣어줘야 하는데 얼마나 넣어줘야 하는지 의사 선생님은 잘 몰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의사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하면 그동안 만든 통계 자료 보고 3년차, 5년차 이런 식으로 그냥 남들과 비슷하다고 준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실은 50이 필요한데 의사 선생님이 다른 분처럼 100 준다고 쉬어봐. 오메, 그럼 넘치네. 맞아. 그럼 얼마나 아까워. 이 약은 오랫동안 먹어야 하고 많이 먹으면 후유증도 생기니 엄마 잘 지내려면 조금씩 아껴서 천천히 늘려야 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공부 좀 하자, 엄마. 자, 잘 들어봐. 지금 엄마가 행동이 둔해지고 떠는 것은 이 엄마 뇌혈관 속에 운동 능력을 돕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 그럼 도파민 넣어주면 되겠네. 맞아.
근데 이 도파민이 막상 몸에 들어와서 뇌혈관으로 들어가려면 저 뇌혈관벽을 막아서 통과를 못하게 해. 저런.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뇌혈관벽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내지. 그게 레보도파야. 레보도파는 통과하남? 해 엄마. 그러니까 엄마 약에는 다 기본으로 레보도파가 들어가지. 레보도파가 들어가서 저 뇌혈관벽을 통과해 엄마가 부족한 도파민으로 바꿔서 엄마 행동에 지장 없이 도와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 엄마는 저 도파민빨로 움직이는 건데 도파민이 뇌혈관벽을 못 통과해 뇌혈관벽을 통과하는 레보도파를 대신 집어넣어서 도파민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지. 자, 그럼 엄마 약은 도파민으로 되어 있겠어? 레보도파로 되어 있겠어? 저것이 날 무시하고 레보도파. 빙고. 우리 엄마 짱. 자, 엄마 먹는 약 보자. 퍼킨정 100에 25mg은 레보도파 100mg, 카비도파 25mg 이렇게 써있네. 엄마 이 글자는 알아둬야 해. 여기 레보도파, 이게 레보도파야. 봐, 엄마 약 속에는 모두 이 레보도파가 들어가. 그런데 문제는 이 레보도파가 먹는 대로 저 뇌혈관 속으로 다 낭비 없이 들어가서 도파민이 되어야 하는데 뇌혈관 밖에서 이 바라보기도 아까운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변해버리네. AAD 효소라는 놈 때문이지. 이 AAD 효소는 뇌혈관 안에서는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변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효소지만 뇌혈관 밖에서는 아까운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변모시켜 아껴 먹어야 할 레보도파, 즉 약 양을 엄청 늘리지. 뿐만 아니라 이 쓸데없는 도파민은 말초신경에 오심, 구토 같은 부작용까지. 자, 그럼 해결책은? 어렵네. 뇌혈관 밖에서는 AAD 효소를 억제해서 도파민 못 만들게 하고 뇌혈관 안에서는 그대로 AAD 효소가 작동하게 해서 도파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뇌혈관벽을 통과 못해야 하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카비도파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타온 약 퍼킨정 100mg에는 레보도파 100mg, 카비도파 25mg, 레보도파 100에 카비도파 25, 4대1 비율로 섞인답니다. 이해 가시나요? 시네메트, 퍼킨, 마도파, 스타레보 모두 동일하게 100mg 대 25mg. 약 이름인데 앞에 100은 모두 레보도파야. 카비도파 25, 4대1 비율. 마도파는 카비도파가 아니고 벤세라질.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패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왕초보의 약공부 2. 마오비정 앤 아질렉트. 엄마 아질렉트네. 맞아. 아질렉트 나오기 전에는 마오비라는 약을 먹었지. 카페에서 이 약 언제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냐 논란이 있었잖아. 질문. 엄마, 이 약에는 레보도파 들어있을까? 아니지. 오, 잘하시는데요. 뇌혈관 안에서 AAD 효소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이 바라보기도 아까운 도파민들이 막 쓰이기도 전에 또 방해꾼을 만나는데 그게 마오 효소야. 이 방해꾼 마오 효소가 그 아까운 도파민을 DOPAC, 즉 도파민 미테보라이트, 인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대사산물로 바꾼답니다.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방해꾼 마오 기능을 방해하거나 억제할, 그리하여 뇌혈관에 도파민이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약이 필요했지. 이 약이 바로 아질렉트 마오비정이라는 약이지. 알 듯 모를 듯 첫째 날 레보도파와 카비도파 이해하기. 비위드 2018년 9월 3일.
오늘부터 알 듯 모를 듯 첫째 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알 듯 모를 듯은 부담 없이 듣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천천히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설사 끝까지 이해를 못해도 약 복용이나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레보도파와 카비도파 이해하기입니다. 그림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림에서 뇌혈관 장벽, 즉 BBB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과 BBB 왼쪽이 말초신경, 실제 뇌혈관 바깥쪽 BBB 오른쪽이 중추신경, 실제 뇌혈관 안쪽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가지 더, 저희 파킨슨 병은 뇌혈관에서 도파민이 부족해 나타나는데 도파민을 복용하지 않고 레보도파를 복용하는 이유는 도파민이 이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장벽 통과가 용이한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통과된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꿔주면 첫 번째 임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 및 암기입니다. 알 듯 모를 듯 둘째 날 레보도파와 카비도파 이해하기. 오늘은 레보도파와 카비도파 이해하기 계속입니다. 도파민이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 통과가 용이한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통과된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꿔주면 첫 번째 임무가 완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카비도파입니다. 저희들이 복용하는 모든 레보도파 치료제에 4대1 비율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네메트, 퍼킨, 마도파, 스타레보 모두 동일하게 100에 25mg입니다. 앞에 100mg이 레보도파의 함량이라면 뒤에 25mg이 카비도파의 함량입니다. 이 4대1 비율은 황금 비율로 모든 레보도파 치료제가 동일합니다. 지금 복용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AAD 효소입니다. 바로 이 AAD 효소가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AAD 효소는 뇌혈관 안, 밖에 모두 존재합니다. 두 번째 살펴본 카비도파의 역할이 바로 AAD 효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능 억제제 또는 기능 저해제입니다. 이 AAD가 카비도파를 만나면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꾸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카비도파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뇌혈관 장벽 좌측에는 AAD가 카비도파를 만나 제 역할을 못하지만 뇌혈관 장벽 우측에는 카비도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본연의 역할, 즉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꾸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이 카비도파가 없다면 뇌혈관에 레보도파가 도달하기 전에 많은 수의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바뀌어 실제 뇌혈관에서 필요한 양의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몇 배나 많은 레보도파를 복용해야 되는지 끔찍합니다. 또한 뇌혈관의 도파민은 저희한테 큰 도움을 주지만 말초신경의 도파민은 구토, 오심 같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카비도파, 이래서 저희에게 매우 고마운 성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 및 암기입니다. 알 듯 모를 듯 셋째 날 아질렉트와 마오비정 이해하기. 비두 2018년 9월 4일. 오늘은 아질렉트, 즉 라사질린과 마오비정, 즉 셀레길린 이해하기입니다. 도파민이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 통과가 용이한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통과된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꿔주면 첫 번째 임무가 완성된 것입니다. 뇌혈관 장벽 좌측에는 AAD가 카비도파를 만나 제 역할을 못하지만 뇌혈관 장벽 우측에는 카비도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AAD는 자유롭게 본연의 역할, 즉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꾸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뇌혈관 장벽 우측에는 AAD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변신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 다시 마오 효소에 의해 DOPAC이라는 물질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셀레길린이나 라사질린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이 마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억제하여 도파민이 DOPAC로 바뀌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치료제는 뇌혈관에서 바뀐 도파민이 다시 DOPAC로 바꿔주는 마오 기능을 방해하거나 억제하여 뇌혈관에 도파민이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오 효소는 마오 A 타입과 마오 B 타입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마오 B만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마오비 억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많이 복용하는 아질렉트는 성분이 라사질린으로 마오비 억제제입니다. 아질렉트 전에 주로 처방하던 마오비정은 셀레길린 성분으로 1세대 마오비 억제제라 부르며 아질렉트는 2세대 마오비 억제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 및 암기입니다. 알듯 모를 듯 넷째 날, 콤탄, 그리고 스타레보 이해하기. 비위드 2018년 9월 4일. 오늘은 콤탄, 즉 엔타카폰과 스타레보 이해하기입니다. 도파민이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 통과가 용이한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통과된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꿔주면 첫 번째 임무가 완성된 것입니다. 뇌혈관 장벽 좌측에는 AAD가 카비도파를 만나 제 역할을 못하지만 뇌혈관 장벽 우측에는 카비도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AAD가 자유롭게 본연의 역할, 즉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꾸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그림을 보시면 레보도파에서 3-OMD로 바뀌는 작업과 DOPAC에서 HVA로 바뀌는 작업에 관여하는 효소가 콤트 효소입니다. 콤탄, 즉 엔타카폰은 콤트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억제하여 레보도파에서 3-OMD로 바뀌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바뀌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DOPAC에서 HVA로 바뀌는 것을 도와주는 콤트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억제하여 DOPAC의 혈중 농도를 높임으로써 순차적으로 도파민이 우리 뇌혈관에 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콤탄, 엔타카폰은 이러한 이유로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아주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스타레보 복용하시는 환우들은 이 표지를 잘 보시면 100에 25에 200mg 이런 식의 표기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보도파, 카비도파, 엔타카폰의 용량을 순차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레보도파 용량은 50, 75, 100, 125, 150, 200입니다. 카비도파 용량은 각각 얼마일까요? 엔타카폰 용량은 변함없이 일정하게 매회 200mg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 및 암기입니다. 알 듯 모를 듯 다섯째 날. 첫째 날에서 넷째 날 보충 질의 및 답변. 비위드 2018년 9월 5일. 질문 1. 마도파와 시네메트의 차이는? 시네메트, 퍼킨, 스타레보는 레보도파 100mg에 카비도파 25mg, 표기는 시네메트 100에 25 또는 25에 100. 반면에 마도파는 레보도파 100mg에 벤세라짓 25mg, 표기는 마도파 125mg. 질문 2. 황금 비율 4:1을 따르지 않는 레보도파 치료제도 있는가? 고용량 시네메트 250에 25는 10:1 치료제,
이유는 카비도파 최대 용량이 150mg에서 200mg인 것으로 추정. 어떤 곳은 150mg, 다른 곳은 200mg이라고도 함. 이것은 레보도파 환산 시 600mg에서 800mg 범위임. 이 카비도파 용량 초과 시 각종 부작용 예상, 특히 통증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 그래서 하루 레보도파 용량이 600에서 800mg을 초과할 경우 4대1 치료제 대신 10대1 치료제를 복용하여 카비도파 복용량을 낮추어야 함. 질문 3. 시네메트와 시네메트 CR의 차이는? 시네메트에 함유된 레보도파의 특성상 복용 후 약 1시간 후 최대치에 도달. 그래서 실제 약효는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나타남. 최대치에서 농도가 계속 감소하는데 반감기가 90분 정도.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3시간, 피크 1시간 더하기 반감기 90분. 복용 간격 유지해줘야 함. 설사 분복이라 할지라도.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4시간 간격 유지를 권유하는 근거이기도 함. 시네메트 CR은 즉 복용 후 약 2시간 후 피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 제조사 주장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지속 주장. 하지만 실제 약효 또한 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그냥 시네메트 CR만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경우 시네메트 2분의 1정이나 마도파 2분의 1정을 추가 복용하여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음. 질문 4. 시네메트 또는 마도파의 치료약 종류는? 시네메트는 레보도파와 카비도파. 시네메트 100에 25, 고용량 시네메트 250에 25, 시네메트 CR 200에 50. 스타레보는 레보도파와 카비도파와 엔타카폰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50에 12.5에 200, 75에 18.75에 200, 100에 25에 200, 125에 31.25에 200, 150에 37.5에 200, 200에 50에 200. 마도파, 레보도파와 벤세라짓이 들어있습니다. 마도파 125는 100에 25, 마도파 250은 200에 50, 마도파 HBS 캡슐은 125, 100에 25, 마도파 확산정 125는 100에 25. 질문 5. 스타레보는 2정 이상 같이 복용하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100에 25에 200이라고 표기되는 부분에서 마지막 200mg이 엔타카폰의 1회 복용량입니다. 스타레보 2정을 함께 복용하시면 이 용량이 표준 용량의 2배인 400mg이 됩니다. 또한 스타레보를 2분의 1로 잘라 드시면 이 엔타카폰 용량이 100mg이 되어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단지 엔타카폰 부작용이 심한 분들은 잘라 드시면 부작용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 및 암기입니다. 발가락, 이서진님의 글입니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신발에 얼마나 씻겼으면 저리도 울퉁불퉁 거친 살결 됐을까. 밉다, 밉다. 얼마나 한마디씩 했으면 티는 감싸 안고 눈물 머금고도 참고 있었을까.